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71.52포인트 1.70%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954억 순매수, 기관은 7,790억 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78.27포인트 0.60%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면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829억을 반면에 순매도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8.50원 3시 30분 기준 0.36%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강세를 보이고 K-칩스법 기재의 통과 소식,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HPSP,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하나마이크론 등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15만원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중 신중론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관망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8%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0.40, AMD는 1.04, 마이크론이 7.32%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텔이 16.06% 상승했는데 TSMC와 브로드컴이 각각 인텔의 일부 사업 부분 지분 인수 방안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도 7.31%큰 폭 상승했는데 HBM3위 12단 양산을 시작하고 엔비디아에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엔비디아 자체 메모리 표준 소캠 상용화 목적으로 마이크론을 포함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억만장자 투자자로 알려진 스탠리 드러켄 밀러 두케인 패밀리 오피스 회장이 이 지분을 매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마이크론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재위는 이 전일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중경 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에서 30%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또한 신성장, 온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연구개발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를 통과를 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장 조사 기관 트렌드포스가 올해 1분기에도 낸드 플래시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시장 수요와 공급 균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오, 샌디스크 등 이런 제조업체들이 낸드 감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는 공급업체 감산과 AI 수요가 낸드 가격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요타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렌싱 공장서 약 2조 원 규모의 배터리 구매 합의 소식과 이스라엘의 스토어 다시 우리나라의 한국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차전지 전기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코시스, NC스, TSI,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EV 첨단 소재, 에코앤드림, 삼성 SDI, 중앙 첨단 소재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일본 토요타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시간주 렌싱 배터리 공장에 약 15억 달러, 약 2조 1,600억 원 규모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토요타가 구매하는 배터리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사용될 예정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곧 가동을 시작하는 상공장의 일부 생산 물량을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용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것은 북미 지역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더 최적화하고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전략적 목표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렌싱 공장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북미 전기차와 ES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유니콘 기업 스토어다시 글로벌 배터리 생산 기지로 우리나라를 낙점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토어닷은 전일 국내 배터리 기술 전문기업 JR 에너지 솔루션과 초고속 충전 배터리 양산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알려졌고, 양산은 올해 연산 1.5기가와트짜리 규모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고 2027년은 4기가와트짜리 규모로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드론과 휴머노이드 로봇, 초고속 충전 배터리도 함께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이라는 질문에 나는 아마 여러분에게 4월 2일 날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우리는 그들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면서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LNG 수출 확대 기조와 오만의 아시아드가 발주 계획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조선기자재 LNG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H현대 미포, H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 마린솔루션, 하나엔진 등 조선기자재 종목들 그리고 LNG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LNG, 액화 천연가스 수출 허가를 승인하는 등 LNG 수출 확대 기조로 이어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시세에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LNG 커먼엘스 루지애지아나주 커먼엘스 LNG 프로젝트의 수출을 허용한 바 있고 최종 투자 여부는 오는 9월 결정이 되고 2029년쯤 LNG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LNG 프로젝트 투자를 검토하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신영증권은 현재 미국에서 19건의 대규모 LNG 수출 프로젝트와 3건의 소규모 LNG 벙커링 프로젝트가 기본 설계 단계에 있다면서 이에 따라서 대형 LNG 선박이 311척가량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 설계 이전 승인 단계를 거치지 않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북미 지역 프로젝트가 다수 있어서 앞으로 미국이 LNG 시장에서 카타르 이상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또 IB 투자증권은 오만의 아시아드 시핑에서 IPO 이후 조달한 자금으로 30척 약 3.7조 원 규모의 발주 계획을 밝혔고 근본 아시아드의 30척 발주 계획에 대해 한국 조선사들의 수혜를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냉각 시스템, 액체인 냉각 강력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GST, 한중의 CS, K-엔솔, 워트 등 냉각 시스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한국의 세계 최대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3기가와트로 최대 약 350억 달러, 약 50조 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스톡팜 노드라는 투자 그룹이 주도하고 있고 이 그룹의 공동 창립자가 LG 창업주 손자인 브라이언 구와 런던 요른단에서 기반을 둔 투자사 BADR 인베스트먼트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아민 바드르 엘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장소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서부 지역에 추진되고 있고 올해 초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시간 부여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대표 부품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KG 모빌리티, 현대모비스, 모베이스, SL, 나람 M&D, 휴랩 에이텍 등 자동차 대표 부품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플로리다 마라라고 사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이라는 질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일 날 얘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면서 그들이 미국에 와서 여기에서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폰 SE 4세대 공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더구전자, ITM 반도체, LG노텍, 프로텍, 슈퍼겐 코리아, 인터플렉스 등 아이폰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19일 아이폰 SE4를 출시할 예정인데 팀쿡 애플 CEO가 지난 13일 새로운 가족 구성을 만날 준비를 하라 2월 19일 수요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가 언급한 제품이 아이폰 SE4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블룸버그는 새로운 중저가 아이폰 출시가 임박했다면서 쿡 CEO가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현재 애플 매장에는 아이폰 SE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면서 이는 새 기기가 출시된다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거는 2020년 3월 아이폰 SE3를 출시한 이후에 약 3년 만인데요. 보급형 모델이지만 AI 기능을 추가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와 중급형 라인업인 A 시리즈와의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 전 대표가 정계 복귀 임박 소식이 나오면서 디테이션 에라오, 정성, 덕성, 유니비티 플러스, 대한금속, 대상홀딩스, 오피어스넷 등 한동훈 정치 관련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활동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직접 집필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을 앞두고 금일 오전부터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약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서적은 26일 출간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 전 대표는 SNS에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과 중국의 열연 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소식이 나오면서 철강 주요 종목과 중소형 종목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포스코스트리온, 포스코홀딩스, TC 스틸, 동국산업 등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중소형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 중국산 열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섰는데 이와 관련 산자부가 무역위원회 조사 착수 방침을 정하고 이를 대상 업체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내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께 관보에 게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대제철이 지난해 12월 19일 날 일본과 중국산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여부 조사해달라고 정부에 제소를 했고 법에 따라 2개월 후인 이날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어깨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정부의 조사 착수 대상이 제소 당사자인 현대제철과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일본과 중국의 철강업체가 해당합니다. 주식시장 자금 유입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에 증권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LS증권, 더할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올해에도 은행주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은행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JPK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 관련 종목도 상승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를 25% 이상 추진한다는 소식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ST팜, 바이넥스, 알테오제 등 일부 제약바이오가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사저에서 가진 플로리다 마라르이고 사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이 국내 기업의 최대 의약품 수출국인 만큼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급락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지난밤 리게티 컴퓨팅 10.92%, 아이온큐 9.40%, 퀀텀 컴퓨팅 7.17%, 디웨이브 퀀텀 5.1% 등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오리진 퀀텀에서 공개한 신형 양자 컴퓨터 오리진 우콩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인 가운데 미국과 중국 양자 컴퓨팅 기술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의 손오공에서 이름을 따온 오리진 우콩은 중국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72큐비트 규모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로 아이온큐에서 올해 출시한 예정인 64개 큐비트 양자 컴퓨터보다도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리진 우콩이 지난달 1월 6일 공개한 33만 9천 건 이상의 양자 컴퓨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동민의 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민 대표는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